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엣 뒤퐁입니다. 파리에서 15년째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곧 미학과 철학을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의 나라죠. 브랜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연히 아이폰 유저였어요. 2007년 첫 아이폰이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17년째 아이폰만 사용해왔거든요. 제 주변 디자이너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회사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고 가끔 지하철 광고에서 보는 정도였죠. 제 머릿속에는 애플이 디자인의 정점이고 나머지는 그저 따라하는 회사들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제가 일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에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들어왔어요. 한국의 테크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들과의 첫 미팅에서 프로젝트 매니저가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화면이 유난히 밝고 선명했고 뒷면의 카메라 디자인도 처음 보는 형태였어요. 갤럭시 S25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던 삼성 핸드폰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무게감도 놀라웠어요. 아이폰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고급스러운 질감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 한국인 매니저가 화면을 켜더니 뭔가 신기한 기능을 보여줬어요. 사진 갤러리에서 지난주 파리 여행이라고 말하니까 정말로 파리에서 찍은 사진들만 쭉 나열되는 겁니다. 마치 폰이 사진 속 배경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이폰으로 똑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나?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마크가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삼성도 요즘 괜찮다던데.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갤럭시 S25에 대해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30만 대나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디자인이었습니다. 올리브링이라는 카메라 디자인은 정말 독특했어요. 마치 카메라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디자이너로서 이런 발상이 참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론 회의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아봤자 애플의 완성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 제 17년 아이폰 신앙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그 한국 클라이언트와의 두 번째 미팅이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핸드폰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민준이라는 그 매니저가 흔쾌히 건네주더라고요. 손에 쥐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162g이라고 했는데 정말 가볍더라고요. 제 아이폰 15 프로보다 확실히 가벼웠어요. 화면을 켜자마자 눈이 부셨습니다. 밝기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화면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이폰으로는 항상 밝기를 최대로 올려도 햇빛 아래서 보기 힘들었는데 말이죠. 민준이 여러 기능들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찍을 때 배경 소음을 지우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회의실에서 동영상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됐어요. 에어컨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거의 사라지고 목소리만 깔끔하게 남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클라이언트 미팅 영상을 자주 촬영하는데 항상 배경 소음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 별도 녹음 장비를 준비하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다녀야 했는데 이 기능 하나면 그런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디자인 작업할 때였습니다. 포토샵 파일을 폰으로 열어봤는데 색상 재현이 제 맥북 프로 디스플레이와 거의 차이가 없더라고요. 평소 아이폰으로 디자인 시안을 확인할 때면 항상 색이 조금씩 다르게 보여서 신경 쓰였는데
갤럭시는 정말 정확했습니다. 프로 디스플레이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애플도 쓰거든요. 그 말에 순간 멍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애플의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은 삼성 기술이었다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 정말이었어요. 아이폰의 올레드 디스플레이 상당 부분이 삼성에서 공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애플의 기술력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 일부가 사실은 한국 기술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카메라였어요. 저는 평소 인스타그램의 디자인 작업 과정을 자주 올리는데 아이폰으로 찍으면 조명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항상 노이즈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갤럭시로 찍은 사진은 어두운 곳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어요. 특히 야간 모드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두운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 마치 조명을 따로 설치한 것처럼 밝고 선명하게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이 서지는 않았어요. 몇 가지 기능이 좋다고 해서 17년간 써온 아이폰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문득 생각해봤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것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브랜드의 후광에만 의존해서 실제 경험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판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결정했습니다. 한 달만 써보자. 정말 괜찮다면 그때 생각해봐도 늦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의 갤럭시 S25 체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이 제 스마트폰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갤럭시 S25를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건 아침 루틴의 변화였습니다. 평소 일어나자마자 아이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일정을 체크하고 날씨를 보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갤럭시에는 나우 브리프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아침에 화면을 켜면 오늘 날씨, 중요한 일정, 읽지 않은 메시지들이 한눈에 정리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따로 여러 앱을 열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차이가 생각보다 큰 편의를 가져다 준다는 걸 깨달았어요. 바쁜 아침 시간에 5분이라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소중하더라고요. 업무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클라이언트와 미팅할 때 항상 노트북을 가져다녔는데 갤럭시로는 화면 분할 기능을 써서 한쪽에는 프레젠테이션을, 다른 쪽에는 메모 앱을 띄워놓고 실시간으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아이폰으로는 앱을 하나씩밖에 볼 수 없어서 계속 전환해야 했는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보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감동받은 건 사진 관리였어요. 디자이너라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엄청 많이 찍어두는데 나중에 찾기가 항상 문제였거든요. 갤럭시 갤러리에서는 파리 카페라고 검색하면 정말로 파리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만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실내 조명이라고 하면 조명 관련 사진들까지 찾아주고요. 마치 제 사진첩에 개인 비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배터리였어요. 아이폰은 오후가 되면 항상 배터리를 신경 써야 했는데 갤럭시는 저녁까지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용해도 30% 정도는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폰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됐어요. 지하철에서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스케치 앱을 열어서,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도 영감을 받은 건물이나 간판을 계속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2주차쯤 되니까 동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평소 아이폰만 고집하던 제가 다른 폰을 쓰고 있으니까 신기해 하더라고요. 마크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괜찮아? 아이폰이 더 편하지 않아? 솔직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17년간 써온 아이폰의 인터페이스가 몸에 배어 있으니까 갤럭시의 안드로이드는 어색했거든요. 설정 메뉴 위치도 다르고 앱 배치도 달랐고요. 하지만 적응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아이폰은 애플이 정해준 방식대로만 써야 한다면
안드로이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었거든요. 홈 화면 위젯도 마음대로 배치할 수 있고, 기본 앱도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고, 파일 관리도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디자이너로서 이런 유연성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3주째 되던 어느 날 친구들과 저녁을 먹다가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제 갤럭시로 찍은 사진이 다른 사람들 아이폰보다 훨씬 선명하고 색감이 좋더라고요. 특히 어두운 레스토랑에서 찍었는데도 얼굴이 밝고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찍었냐고 물어볼 정도였거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놓치고 있던 게 정말 많았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있었어요. 한 달 체험이 끝나면 다시 아이폰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이미 갤럭시에 적응해버린 상태에서 다시 바꾸는 게 괜찮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갤럭시를 사용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금요일, 제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어요. 파리 최대 럭셔리 브랜드 중 하나의 디지털 브랜딩 프로젝트 최종 발표였거든요.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고, 성공하면 저희 스튜디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발표 당일 아침에 생겼어요. 노트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리면서 제대로 켜지지 않더라고요. 백업용 노트북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미팅 장소는 클라이언트 사무실이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게 이렇게 물거품이 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문득 갤럭시가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클라우드에 올려둔 게 있었거든요. 급하게 갤럭시로 파일을 열어봤는데 놀랍게도 복잡한 디자인 시안들이 모바일에서도 깨끗하게 보이더라고요. 색상도 정확했고 텍스트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었어요. 아무리 화면이 좋다고 해도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클라이언트 사무실에 도착해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노트북에 문제가 생겼다고 스마트폰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다행히 클라이언트 분들이 이해해 주셨고 회의실에 있는 대형 모니터에 제 갤럭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갤럭시에서 모니터로 화면이 미러링되는 순간 제 디자인 작업들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나타났습니다. 노트북으로 볼 때와 전혀 차이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프레젠테이션 도중이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특정 컬러 팔레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갤럭시의 화면 분할 기능을 사용했어요. 한쪽에는 현재 프레젠테이션을 띄워두고 다른 한쪽에는 포토샵 앱을 열어서 실시간으로 컬러 조합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어요. 클라이언트 분들의 표정이 점점 놀라워지더라고요. 특히 브랜드 디렉터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즉석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어요. 클라이언트가 경쟁사 브랜드 이미지와 비교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갤러리에서 경쟁사 레퍼런스라고 검색했더니 관련 이미지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아이폰이었다면 일일이 폴더를 뒤져야 했을 텐데 갤럭시의 AI 검색 기능 덕분에 몇 초 만에 찾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에는 클라이언트가 현장에서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요청하셨는데 저는 갤럭시로 바로 간단한 목업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런 퀄리티의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제가 보여준 유연성과 창의성에 더욱 감동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갤럭시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이폰이었다면 과연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화면 분할도 안 되고 AI 검색도 없고 파일 관리도 자유롭지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짜 좋은 도구란 브랜드의 명성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실용성에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17년간 써온 아이폰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디자인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겉모습은 우아하지만 속은 답답한 금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갤럭시 S25를 정식으로 구매하기로요. 17년 만의 변화였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갤럭시 S25를 정식으로 구매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업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무거운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제는 갤럭시 하나로 웬만한 작업은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클라이언트와의 즉석 미팅에서 빛을 발했어요. 카페에서 간단한 브랜딩 아이디어를 논의할 때 갤럭시의 S펜 기능을 사용해서 화면에 직접 스케치를 그려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손가락으로만 터치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쓰시는 폰도 갤럭시였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삼성폰은 어르신들도 쓰기 쉽게 만들어져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애플은 젊고 세련된 이미지에 치중하는 반면 삼성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고려해서 제품을 만든다는 걸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들이 제 갤럭시를 보고 신기해하면서 여러 기능들을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사진 편집 기능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마크가 말하더라고요. 너 때문에 나도 갤럭시 살까 고민 중이야. 정말 그렇게 좋아? 그럴 때마다 실제로 여러 기능들을 보여줬어요. 야간 사진 촬영, AI 번역, 멀티태스킹까지. 보여줄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런던 출장에서였어요. 클라이언트와 미팅 후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메뉴가 영어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갤럭시 카메라로 메뉴를 비추니까 실시간으로 프랑스어 번역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증강현실 같았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관광객들도 신기해하면서 어떤 앱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문득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파리로 돌아와서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갤럭시의 보안 기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요. 디자인 업계에서는 기밀 유지가 중요한데 갤럭시의 보안 폴더 기능으로 중요한 파일들을 완전히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었어요. 지문 인식도 아이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고요. 어느 주말에는 친구들과 세느강 근처에서 피크닉을 했는데 다 같이 사진을 찍을 때 갤럭시의 그룹 셀카 기능이 정말 유용했어요. 한 번에 여러 장을 찍어서 가장 좋은 표정의 사진을 자동으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감탄하면서 어떻게 이런 기능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 기술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갤럭시를 사용한 2개월을 정리해봤어요. 업무 효율성은 확실히 높아졌고 창의적인 작업도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봤습니다. 브랜드란 무엇일까?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을 얼마나 향상시켜주느냐는 것 아닐까? 갤럭시 S25는 제게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도구였거든요. 17년간 애플만 고집했던 제가 이렇게 바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더 컸죠. 갤럭시 S25로 바꾼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디자인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브랜드의 명성과 겉모습에만 치중했다면 이제는 진짜 사용자 경험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됐거든요. 스튜디오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갤럭시를 쓰는 모습을 본 동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팀원 절반 이상이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막내 디자이너 소피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선배가 갑자기 아이폰을 버리고 삼성을 쓴다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제가 갤럭시로 작업하는 걸 직접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특히 멀티태스킹 기능과 S펜으로 직접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는 바로 다음날 매장에 가서 갤럭시를 샀어요. 지난달에는 정말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린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온 삼성 디자이너분을 만났거든요. 그분과 이야기하면서 놀란 건 갤럭시 개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구가 들어갔는지 알게 된 거예요. 사용자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고려해서 기능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혁신이란 화려한 마케팅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필요를 해결해주는 것이구나. 몇 주 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클라이언트 중 한 분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는데 갤럭시의 음성 인식과 접근성 기능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아이폰도 접근성 기능이 있지만 갤럭시는 훨씬 자연스럽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사용자를 생각해서 만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왠지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사용하는 기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 구매 상담을 받으러 저에게 와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아이폰을 추천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의 사용 패턴을 자세히 듣고 맞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사진을 많이 찍는 분에게는 갤럭시의 카메라 기능을, 업무용으로 쓰는 분에게는 멀티태스킹과 S펜을, 어르신들에게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설명해드려요. 신기한 건 제 추천을 받고 갤럭시로 바꾼 분들 모두가 만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왜 진작 바꾸지 않았나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업무차 서울에 출장을 갔는데 삼성 디지털시티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본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만들어가는 연구소였어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사용자 경험 하나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17년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때의 그 혁신 정신이 지금은 한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갤럭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게 됐고 브랜드의 후광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를 중시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죠. 파리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 책상 위에 17년간 써온 아이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이제는 추억이 된 그 작은 기계를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폰이 있었기에 갤럭시의 진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인스타그램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브랜드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말 좋은 기술을 만나는 기쁨에 대해서요. 그리고 한국 기술의 놀라운 발전에 대한 찬사도 함께요. 댓글로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분들, 한국 기술에 관심이 생겼다는 분들까지.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갤럭시 S25가 제 옆에 있습니다. 단순한 스마트폰이 아니라 제게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준 소중한 동반자예요. 진정한 혁신은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혁신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